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초선 열전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늘 입으신 옷이 네,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전투복이요. 자, 허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께서는 전화로 오늘 연결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전투복 입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전투복 지금 입고 계세요? 지금은 현충원이라 예, 거기서는 잠시 후 갈아입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직선거운동 첫날인데 허 의원님은 현충원에 가 계시고 윤석열 후보 당연히 지금 같이 근처에 계실 거고요. 그렇죠? 네, 모시는 중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분 이제 초선 의원이시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치르는 대선일 텐데, 자, 왜 각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 그것부터 좀 각오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우리 장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야무진 행정가와 거만한 검사의 경쟁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복을 걱정했던 시장, 우리 청년들이 다칠까봐 이 군대 가서 다칠까봐 걱정했던 상해보험, 또 경기도 주민들을 걱정했던 닥터 헬기 등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데요. 이 쩍벌에 이어서 쭉벌, 기차에서 구두 신고 뭐 다리 경련이라고 하시는데 구두부터 벗으셨어야 되는데 호흡곤란일 때 넥타이도 안 푸나요? 뭐 그건 좀 문제라 보고요. 부동시인데 안경도 안 쓰고 병역 면제다. 골프 당구도 잘 치시는데 계단도 뛰어오르시는데 이 살아온 삶 자체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 이 대선 후보 그리고 본인밖에 모르는 대선 후보 이렇게 고민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 알려갈 예정입니다. 팩트체크하는 학교 당구를 잘 친다고요? 윤석열 후보가? 500 치신다고. 아, 그래요? 네. 그 정말이죠? 예. 기자회견 했던 내용입니다. 네. 자, 허은하 의원님. 네. 네, 허은하 의원님. 자, 각오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조금 전 말씀도 있었지만 꼭 바꿔야 되는 대선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떨리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월 9일을 생각하면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매우 설레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선이 설레는 이유는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성원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지요. 사실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국민의힘 열정 열차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충청에서 호남 주민들 만나면서 왜 윤석열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온 국민이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불과 작년에 그 광주에 있는 시당에 방문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반대를 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정열차 호남선 일정 마무리 목포역까지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요. 진짜 그야말로 감개무량했고 둘째 날에는 여수역에 도착해서 저희가 또 차를 타고 대구 동성로 찾았었거든요. 홍준표 대표님 만나면서. 그때 거리 유세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대구분들 나오셨는지 또 그 성원에 엄청 힘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 항상 본인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그 의원 그리고 당원들이 선거 중독자가 돼서 함께 달리는 이유는 꼭 바꿔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지난 5년에 진보 정권에 의해서 퇴보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설렘이 확신이 되고 또 확신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장경태 의원님. 저희는 국민통합정부, 정치 교체, 젊은 내각, 미래준비 내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보다 더 미래를 준비하는 아리백이나 여러 가지 이 이웃 텍소노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각을 의미하고요. 뭐 검사들로 회전문하지 않겠다, 검찰 내각하지 않겠다, 공안정국 보복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 윤석열 후보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미래 대통령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선이십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민이라는 것의 가장 큰 강점은 빚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정치를 개혁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이라는 의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유세 시작도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후보님과 함께 현충원 참배하고 네. 이후에 바로 청계로 갑니다. 네. 그 청계천 광장에 가서 아하 유세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 여튼 그 선진 강국과 통일의 꿈을 좀 의미하는 것인데 후보와 함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당 후보에 대한 슬로건에 대한 평가도 좀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올드보이의 귀환, 또 헬조선 이런 말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윤핵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3월 10일 날 눈을 떴을 때 비참한 대한민국을 상상하실 국민들의 모습보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자아도취된 예를 들면 당선 도취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벌써 당선된 듯한 국민의힘의 이 태도와 거만한 자세 때문에 이 구두도 벗지 않고 기차를 열정열차인가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차를 타면서도 구두를 벗지도 않고 이렇게 발을 올린 그 장면과 사진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김중원 작가님의 누이께서도 저랬으면 선진국 같았으면 바로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태도와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도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슬로건 평가. 담배 피우시던 그 모습 식당에서 그 모습 영상 아마 10년 사진도 전입니다. 많이 보고 네. 10년 전이더라도 여하튼 그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리 올렸던 사진 또 분명 있죠. 물론 후보가 올리진 않았지만 거기서 함께 웃으면서 어깨에 팔을 올렸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그 태도에 있어서는 그 막말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욕할 처지는 아니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허은하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첫 유세지 청계광장 말씀하셨으니까 장경태 의원님.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 시작했죠? 새벽 0시에? 네. 예. 왜 거기부터 시작했을까요? 부산은 노무현의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동북아 허브 도시, 부산의 해운 항만, 또 가덕도 신공항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류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곳이고요.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 도시, 무역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경제를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간단하게 좀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 현충원 참배한 다음에 청계광장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대전과 대구, 부산까지 450km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아하 유세입니다. 아시아 하이웨이의 출발점인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선진강국의 통일의 꿈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청계광장을 정권교체의 시발지로 그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을 좀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대전은 화합과 충청 대통령으로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산 서면 젊은의 거리에서 청년과 공정 이것을 상징하면서 그 유세를 시작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유세는 따로 똑같이 유세를 하게 됩니다. 후보님 후보의 유세차로 다니시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이원화돼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곳곳을 진짜 누빕니다. 조그만 그 차로 유세를 하시면서 누비다가 다시 또
합동 유세도 하고요. 예. 정말 뭔가 다이나믹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국민들이 느끼시는 예. 그런 유세가 될 거라고 허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짧게 안 하시고 길게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하, 예, 아하, 예. 장인태 의원님도 허 의원님 말씀 오래 하셨으니까 좀 보강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선진 강국과 통일의 꿈을 네네. 의미하면서 아시아 하이웨이 출발점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선제 타격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병역을 3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이 예.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자, 타격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공직선거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두 후보가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먼저 이재명 후보는 통합의 메시지, 국민 통합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내각 뭐 책임 총리 약속했고요.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도 뭐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태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의미.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예, 예. 국민통합정부, 정치교체, 젊은 예. 내각, 미래준비 내각 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 회전문 내각 하지 않겠다. 검사들로 회전문 내각 하는 거, 윤핵관들에게 포위된 예. 그런 상황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나 의원님. 네. 자, 평가할까요? 평가해 주세요. 네. 예. 좀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아무런 말씀이나 던지는 모양새까지 연출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좀 조목조목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목조목이요. 지금 예. 국민내각 말씀하시면서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및 연합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열린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단순히 논의 과정에만 참여시키는 것이라면 이 말은 그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통합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기능과 목적이 불분명한 데다가 사실 그동안 위원회가 없어서 통합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22개나 됐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2022년 1월에 분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만큼 위원회를 잘 만드는 정부도 없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이 뭐 달성될 것이면 지금이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튼 이념과 그 영화 그 타짜의 하나만한 길이라는 그 도박 기술이 나오던데요. 그게 이렇게 패를 썩는 척하면서 전혀 썩질 않는 그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안이 좀 딱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진정한 그 국민 통합을 달성한다는 거창한 그 대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좀 민주당 집권 시에 정치 행태와 차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 의원님 좀 반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예. 아니 뭐 예. 굳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어제 그 정권 교체 당연히 강조하면서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다 그 내용을 다 주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신 걸로 저도 예.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발표 시기가요. 사실 저번에 그 한 인터뷰에서 그 뭐 현 정권 적폐 수사 이걸 언급한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굉장히 분노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은하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법 공약은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적폐 수사와 연관된 내용이 검찰 정상화, 그것을 위한 사법 개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표 그 사법 개혁이 그 로드맵을 좀 살펴보면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거,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뭐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예. 공수처의 독점적 지휘 해소를 골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바로 검찰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을 낸 윤석열 후보의 배경. 가관입니다. 윤석열 후보.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검찰을 건드렸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즉흥적인 인터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서면 인터뷰, 준비된 인터뷰였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검찰 나오신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 하실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안 하시고 양평 장모 관련된 비리도 수사도 안 하시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이 아예 대놓고 이 군사 독재보다 더 엄한 검사 독재 선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민주적 통제마저도 거부하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하겠다 이런 말들은 국민이 뽑은 국회도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 괜찮은데 공부 안 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국민의 삶은 최소한 알고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본 기치는 법치국가 실현입니다. 공정한 법치국가 실현이기 때문에 그 검찰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문재인 후보가 말했던 적폐라는 말과 같은 그 적폐를 보복이라고 이해하는 듯한 왜 말한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반발보다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 중립의 초석이 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로부터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 지휘와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좀 검찰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가 살펴보니까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 세 군데더라고요. 일본이 1950년대에 한번 발동을 했고요. 독일은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야말로 검찰 독립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 의원님 말씀도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 거부한다. 이게 너무 검찰총장이 선출직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서 군과 검찰, 국정원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군 대장이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은 무슨 검찰이 성역입니까? 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법무행정의 틀 안에서 검찰도 움직여야지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정말 무식하면 겁이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분 토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유 국민이 키워주셨지만 그 전에 키워주신 분이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무슨 국정 운영을 추미애 장관 때문에 합니까? 자, 저희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던 우리 입장이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전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 두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열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로 의견들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 좀 들어보죠. 2639님께서 이 시간은 늘 재밌고 즐겁습니다. 양측 모두 활기차고 공정한 선거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대선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두 분과의 열띤 토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열전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단일화 얘기 좀 얘기해 보시죠. 단일화 이게 자, 허은하 의원님. 네네.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에 그 후보 등록하면서 하고 바로 그냥 단일화 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시한을 줬습니다. 2, 3일 내 결정해서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여론조사 100% 하자는 건데 뭐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저번에 밝혔듯이 사실상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는 상황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후보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도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첫째, 대선에 임하는 대선제는 정권 교체의 성공적 수행이고요. 둘째는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여론조사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역선택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벌써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또 여론조사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현실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거나 또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룰의 합의가 좀 어렵다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 국민의당 층에서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도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막 유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윤태 의원님은 어떻게 될 것 이미 같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선 도취돼 있는데 단일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내로남불 단일화라고 보는데요. 예. 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본인들이 수용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큰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야권 단일 후보 혹은 이 여당과의 경쟁력 조사에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옵니다. 사실 단일화 했을 때. 네.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셔야죠. 근데 왜 여론조사 반대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건 지금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경선 방식 정확하게 또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했던 대로 하자 했는데 왜 지금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예. 우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현 시점에서도 이미 국민들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어제 후원금 또 57분 만에 500억이 거친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도 그동안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한 여론조사만이 뭐 지지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은 좀 지나치게 아니라고 편협하고 역선택의 가능성에 위험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안철수 후보님께서 국민의당이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따른다면 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내실 게 아니라 통큰 단일화에 합류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참 이재명 후보도 그 후원금 순식간에 모이지 않았어요? 저희도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 낮은 후보 지지율, 또 정권 교체율보다 더 높은 후보 교체율 여론 이런 것들 뭐 본인이 아시겠죠, 더 잘. 자 그리고요 이거요. 그 오늘 15일인데 모레 원래 관훈클럽에서 그 사자 그 네 분 모여서 하는 토론 하자고 했었는데 이거 무산된 건가요, 이거? 제발 좀 저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토론도 피하면서 홍준표 후보께서 지적하셨었죠. 뭐 토론도 안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냐. 근데 아무튼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윤 후보께서 이거 피하신 겁니까 뭡니까 이건? 피하신 게 아니라 후보께서 밝힌 대로 일정선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이게 프레임 만들어서 토론하기 싫은 거냐 하고 강하게 비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못한다가 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잘 못한다로 또 이해하실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하기 힘든 일정을 제시하고 그걸 거부하면 겁나서 도망간다라고 조롱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편의를 봐주시고 사정을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요. 아까 장윤태 의원님 지금 전투복 입고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이 혹시 이해 못하실까봐 그래도 설명해 주세요. 전투복이 뭐예요? 선거 유세 기간이 21일로 대통령 선거 기간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21일도 건강상 이유로 뭐 소폭 드실 시간은 있으신데 이 건강상 이유로 토론도 못 하신다면 21일밖에 지금 주어지지 않은 국민의 선택의 순간에 그렇게 토론도 못 하실 정도면 5년간 국정운영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국민들께서 보실 텐데요. 좀 다소 시끄럽거나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간 내에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세복 입고 다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데 토론 못 하니까요. 저희가 유세복이라도 입겠습니다. 15일 오늘부터 전투복이라고 하는
2번 윤석열이라고 써 있는 네네. 전투복이라고 저희는 말하는데 그 네네. 유세복을 입고 유세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일반 시민분들이 이 특정당의 이 전투복, 유세복을 입고 다니는 불법일까요? 자, 이 답변은 잠시 후에 중앙선관위 관계자한테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같이 함께한 초선열전 열띤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화이팅입니다. 예, 모든 국민 여러분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1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두 분 다. 예.